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끌어당기기 위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애정 표현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순간에 남자가 본명의 여자에게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연애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랬으면 본명이고 아니면 관심 없는 거야 라고 선을 긋는 내용도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는 도구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애에서 상대방의 하나하나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한 적 있나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까지 재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가 잘해주면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안 해주면 가치 없는 것 같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관점입니다.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남자의 마음 상태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는 괴로움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작은 침묵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왜 말이 없지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걱정합니다. 미세한 태도의 차이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평소와 조금 달라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바뀐 것 같으면 걱정이 됩니다. 눈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생각합니다. 오래 쳐다봤으면 좋아하는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눈을 피했으면 관심 없는 걸까 하고 걱정합니다. 손을 잡는 방식이 어땠는지 떠올립니다. 꼭 잡았으면 사랑하는 걸까 생각합니다. 느슨하게 잡았으면 시들해진 걸까 걱정합니다. 대화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를 분석합니다. 말투가 달라진 것 같으면 신경 쓰입니다. 대답이 짧아진 것 같으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들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일어난 일 그 자체보다 다른 곳에서 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옵니다. 이렇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런 집착에서 괴로움이 커집니다.
일어난 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 부여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냥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다정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다고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대해줬으면 합니다. 나만 특별하게 봐줬으면 합니다.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이 관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 자체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너무 강해졌을 때입니다. 바람이 집착이 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이 요구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측합니다. 지금 이 행동은 본명이라서 그런 걸까 생각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런 걸까 분석합니다.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걸까 의심합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불안해합니다. 아까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고민합니다. 좋은 의미였을까 나쁜 의미였을까 걱정합니다. 나는 제대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 걸까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사실처럼 믿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확인도 안 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닌 상상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작용입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망상이 강해지면 사람은 안심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늘리려고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방 태도의 의미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을 분석합니다. 모든 말을 해석합니다. 말의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의미 뒤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도가 따로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나중에 몇 번이나 되새김질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때 그 말을 계속 곱씹습니다. 정말 어땠던 걸까 계속 생각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속은 아무리 가까운 장면에서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해도 마음을 100%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계속하면 마음은 바깥으로 끌려나갑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안심을 상대방의 태도에 맡기는 형태가 됩니다. 내 기분이 상대방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 하루가 상대방의 연락에 좌우됩니다. 내 가치가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축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갈수록 작은 반응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집니다.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집니다. 흔들릴 때마다 또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또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또 분석하고 싶어집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 원래는 편안함을 느껴야 할 장면에서조차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걱정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당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들러붙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남는 괴로움을 크게 나눕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은 빨리 회복합니다. 마음이 상대에게 있었던 사람은 오래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남자가 본명의 여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은 화려한 행동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영화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알기 쉬운 신호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표시가 아닙니다. 분명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있는 마음 상태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배어나오는 것뿐입니다. 편안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심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리스트처럼 세어봐도 진짜 안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맞다 안 맞다 확인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봐도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안심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본명의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마음의 움직임을 5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용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맞춰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면 본명이고 아니면 아니다가 아닙니다.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기 위한 관점으로 들어주세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명의 상대에 대해 사람은 신기하게도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참습니다. 나를 좋아해 아니야라고 확인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우리 관계가 뭐야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참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지만 기다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 답을 그 자리에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연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둡니다. 재촉하지 않는 태도에는 상대를 신뢰하고 있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춥니다.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기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맡깁니다. 이것이 본명에게 보이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재촉하지 않는 여유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기 쉽습니다.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버립니다. 자기 걱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라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안심하고 싶어집니다. 왜 연락 안 했어라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집니다. 해명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사이가 뭐야라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정의를 내리고 싶어집니다. 명확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본명의 상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안을 그대로 맡기는 것을 어딘가에서 삼갑니다. 무작정 쏟아붓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안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둘 사이의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안정된 관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안의 처리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립니다. 자기 불안은 자기가 해결합니다. 자기 걱정은 자기가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불안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불안을 던지지 않는 배려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함입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명의 상대에 대해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충 대하지 않습니다. 말을 던지듯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가볍게 깨뜨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관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 그 자체가 마음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씁니다. 사소한 것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세세한 것도 관심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한 말에 대해 책임집니다.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집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중입니다. 소중히 다루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그 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심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방의 관심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의 상대에 대해서는 이런 목적으로 그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상대방을 쓰지 않습니다. 상대를 채우는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공허함을 메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외로움을 달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보완하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결핍을 채우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봅니다. 상대방을 이용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심의 증거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순수함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끝난 후에도 마음을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명의 상대에 대해서는 그 장면이 끝나도 마음이 거칠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나고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이어집니다. 함께한 시간이 끝나도 감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와 안 만났을 때 태도가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냥함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관된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 일관성이 상대에게 안심을 남깁니다.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만났을 때나 헤어진 후나 같은 태도입니다. 연락할 때나 안 할 때나 같은 마음입니다.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은 사람입니다. 연락이 뜸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줄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연락이 끊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르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상대를 가려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참고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기 위한 도움입니다. 이러한 시점을 가지지 않고 관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때 두 사람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의 연락이 조금 뜸해졌습니다. 이전보다 연락 빈도가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십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가운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전보다 간격이 생겼습니다. 조금 뜸해진 것뿐입니다. 약간 거리가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대하는 방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분석합니다. 무슨 뜻이었을까 해석합니다. 나는 소중히 여겨지고 있었던 걸까 의문이 듭니다. 정말 사랑받았던 걸까 확신이 안 섭니다. 진심이었을까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흐름이었던 걸까 불안해집니다. 별 의미 없었던 걸까 걱정됩니다. 나만 진지했던 걸까 두려워집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몇 번이나 재생됩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잊으려고 해도 생각납니다. 그때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때 그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느껴봅니다. 그때 그 말을 계속 곱씹습니다. 무슨 의미였는지 분석합니다. 어떤 뜻이었는지 해석합니다.
정말 어땠던 걸까 계속 생각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놓이는 곳이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옮겨갑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상대의 기분에 집착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매달립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판단에 집착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달립니다. 상대방의 결론을 기다립니다. 상대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집착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궁금해합니다. 안심을 바깥에서 가져오려고 할수록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안심을 얻으려고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으로 안심하려고 할수록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알고 싶어집니다. 의미를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어라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왜 그랬어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태도를 맞춰달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더 잘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관계가 뭔지 정의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상대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더 의존하게 됩니다. 더 집착하게 됩니다. 정말 괴로웠던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뜸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축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불안이 왔을 때 판단을 멈추세요. 불안이 솟아올랐을 때 바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즉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본명이 아닌 걸지도 몰라라고 결론 짓지 마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난 걸지도 몰라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나는 가볍게 취급당한 걸지도 몰라라고 결론 짓지 마세요. 이용당한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당한 걸지도 몰라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결론을 그 자리에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답을 내리지 마세요.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망상은 속도가 빠릅니다. 순식간에 결론을 내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쉬세요. 잠깐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불안이 왔을 때 먼저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그것만으로 마음의 기세는 조금 떨어집니다. 급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판단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급하게 결론 짓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호흡하세요. 숨을 쉬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자신에게 여유를 주세요.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불안이 오면 멈추고 호흡하기입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말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하는 말을 준비하세요. 자신을 위한 문장을 만들어 두세요. 상대에게 향하기 전에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상대방을 분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세요.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 감정이 불안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안심하고 싶었구나라고 인정하세요. 확인받고 싶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확실히 알고 싶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탓하지 않는 말로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향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친절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면 상대방에게도 친절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에게 따뜻하세요. 자신에게 부드럽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을 공격하지 마세요. 이것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하기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상대의 태도와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가 어땠는가와 당신의 가치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당신의 가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당신의 존재 가치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졌는지 아닌지와 당신이 소중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같지 않습니다. 사랑받았는지 아닌지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받았는지 아닌지와 당신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인과는 1대1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의 태도에는 상대의 사정이나 상태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삶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가치까지 연결 짓지 마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성급기가 되면 마음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상대의 행동이 곧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는 가치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모릅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천입니다. 상대의 태도와 자신의 가치 분리하기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본명의 여자에게만 나타나기 쉬운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쉬운 애정 표현도 아닙니다. 확실한 신호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불안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도구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끝난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를 불안의 처리장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명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저절로 신중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지금까지의 연애에서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바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커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를 소중히 하려고 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바깥에 너무 많이 두었을 뿐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납니다. 인연이면 이어집니다. 그러니 상대의 태도를 세세하게 세어가며 답을 급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노인은 곳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땠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중히 하는 것으로 관계에 보이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자신을 잘 대하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태도나 반응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소중히 여겨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인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옵니다.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순서는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아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조금 지쳐 있다면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나는 이제 함부로 대해지지 않아도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세요. 연애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은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불안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태도를 해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지쳐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자신이 힘들지 않은지 살펴주세요. 자신이 괜찮은지 돌아봐 주세요. 안심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선택의 쌓임에서 생겨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의 누적에서 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로 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무리해야만 이어질 수 있는 관계에 자신을 맞추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바꿔가며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지켜야 하는 관계는 가치 없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마음이 닳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편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이 옵니다. 자신을 돌볼 때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단지 나는 이제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감각을 조금만 가져가 주세요. 희망을 가져가세요.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이렇게 민감해지는 걸까요? 이유를 알면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이해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왜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사소한 것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작은 변화에 왜 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진화해왔습니다. 함께 있어야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면 아픕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떠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뇌에 새겨진 것입니다. 연애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것은 이 본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관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버림받지 않을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떠나지 않을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확인 욕구가 너무 강해질 때입니다. 적당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서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진짜 의미가 뭔지 알려고 합니다. 숨겨진 뜻이 있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분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해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불안해집니다. 분석할수록 불안해집니다. 확인하려고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안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전염됩니다. 상대방도 느낍니다. 불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도 불안해집니다. 긴장된 사람과 있으면 상대방도 긴장합니다. 조바심 내는 사람과 있으면 상대방도 조급해집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과 있으면 상대방도 여유로워집니다. 안정된 사람과 있으면 상대방도 안정됩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만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집니다. 만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편안해지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자신이 안정되면 상대방도 안정됩니다. 자신이 행복하면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안정되면 관계도 안정됩니다. 자신이 건강하면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신이 행복하면 관계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안정시키세요. 자신을 편안하게 하세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둘 사이가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의 행동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이유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이유도 많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것도 많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했다고 합시다.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식은 걸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싫어진 걸까라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음으로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모두 자신과 연결 짓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삶이 있습니다. 상대방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사정이 있습니다. 상대방만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좋아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물건을 사줌으로써 마음을 표현합니다. 선물을 통해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표현합니다. 신체적 접촉으로 애정을 나타냅니다. 터치를 통해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표현 방식과 상대방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행동을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선물을 합니다.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안 한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대로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잣대만 들이대지 않게 됩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불안하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상대방을 시험하고 싶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은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둘 다 지치게 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은 관계를 편하게 합니다. 둘 다 행복하게 합니다.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자신이 지금 사랑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안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해 보세요. 불안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세요. 행동을 멈추세요. 말을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먼저 다스리세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정리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불안을 상대방에게 던지지 마세요. 감정을 쏟아붓지 마세요. 부담을 주지 마세요. 불안은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상대방에게 해결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안심시켜줘도 자신의 불안은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오늘 안심시켜줘도 내일 또 불안해집니다. 한번 확인해도 또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도 다음에 또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한번 물어봐도 또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반복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자신의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와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빠서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든 안 받든 나는 가치 있습니다. 인정받든 안 받든 나는 소중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자신이 소중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연애가 훨씬 편해집니다. 관계가 훨씬 안정됩니다. 사랑이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연애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져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진짜 사랑이 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관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시작입니다. 자기 인정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